이제 3부에서는 중점적인 내용이 이제 한국식품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맨 처음에는 뭐 사드 얘기,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품. 과연 이제 식품을 어떻게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먹어야 되고 진출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국 식품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 식품의 1단계가 뭐냐면은 아마 한 95년, 92, 3년 아마 그때쯤에 이제 한중간에 그 개방이 되면서 사실 이제 핸드캐리 이제 뭐라고 그러죠? 보따리 사인가요? 보따리 사용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막 이랬던 게 이제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뭐냐? 이제 중국말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직원 이제 교포 직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포 직원을 써서 그 교포 직원한테 이제 공무원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저녁 먹을 때도 끝나면 이제 뒷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하고 그 조선족 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선족 분들이나 한족 분들이 거기서 한 5년 하면 다 알아요, 이제. 그래갖고 나와서 자기가 오픈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럼 1단계에 그냥 무역만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뭐 최근에 한 회사가 그때 있었던 한 회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 고추장, 된장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하고 늘어나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자기 그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가고 계시죠. 뭐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호호라든가 호호 고추장이라든가 뭐 햇미소 고추장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이제 그 일대의 회사 일대 한국 분들한테 있다가 나온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지금 제일로 많이 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던 해표 김 마시고 하신 분이 지금 그분도 거기 일대에서 나오셔갖고 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양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2단계 이제 저분들도 어쨌든 보따리 부분으로 해서 하시다 보니까 여전히 좀 보따리 부분인데 많이 커지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이제 크신 분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1등 하시는 분이 좀 굉장히 많이 커셨고요. 이제 3단계가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 이제 2단계에 들어가거든요.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어떤 강화도 되고 예를 들어 검사, 세관 검사라는 게 강화도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저도 2005년도면은 뭐 36 정도, 6, 7 됐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단계, 좀 바꿔보자, 과거를. 그래갖고 이제 했던 단계들이 이제 저 때 좀 나왔고요. 한족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젊은 친구들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왜 거기서 성장을 못하냐면 그 지역을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구냐, 전국구냐. 그걸 많이 넣어요. 그 지역구를 이게 떨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떨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류거든요. 물류하고 브랜드 네임 있는 아이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임밸류 한마디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안 가져가요. 그러면 또 뭐냐? 물량은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못 가져가면 한국분은 여기에 있는 공장분들은 너는 왜 상해로만 가져가? 상해밖에 못해. 야 그러면은 저기 북경에 있는 사람 또 하나 찾으면 되네? 그러면 기다려주지를 않으니까 한 1, 2년 있다 또 다른 지역 찾아요. 그러면 그 상해에서 하던 분은 더 이상 커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한국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지역구 정도에 연연해서 하시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전국구로 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10개 회사가 안 됩니다. 중국 전역에 다양한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 식품 시장
규모가 왜 안 커지냐면 제품을 키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되게 이렇게 저도 그러지만 가불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적을 때는 이제 한국 분은 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잘해 주시는데 양이 이제 월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딱 올라가주면 이제 공급하시는 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거든요. 야, 나도 니네 거 할게.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무역팀 담당자나 아니면 팀장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 내가 어제도 전화를 한 10통 받았습니다. 해달라고. 근데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한국에 가서 밥 먹어도 그 얘기, 미팅해도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꼭 보면 저를 배려해주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품 개발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안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안 그러는데, 특히 무역팀장이나 무역 담당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요치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은 대규모 유통 채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고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큰 대형 왜냐면 대형 매장 같은 게 요즘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직접 해보자 해갖고 한국에 지사를 내는 몇 개 대형 매장들의 그것도 봤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식품 리더하는 상품으로서 제가 잠깐 접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엔 유자차, 제가 중국 가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정확한 날짜를 몰라갖고 제가 일단 빼놨어요. 유자차는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유자차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몇 개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그 안에 가격으로 안 나가고 그 맛이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는 업체들은 꾸준히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타 제품은 유자차는 정말 많이 갖고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저거는 마진 구조가 될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찾기 때문에. 근데 왜 유자차를 중국 사람들이 먹냐? 중국 사람들은 여름에도 따뜻한 차를 먹잖아요. 겨울에도 따뜻한 차를 먹고. 그러니까 유자차는 겨울에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사실 빵으로 이렇게 해서도 같이 잼 발라서 먹다시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꾸준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모 회사가 중국에 있는 유자 비슷한 걸 가지고 해봤는데 맛이 틀리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만이 저 유자 저렇게 똑같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미김은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오랫동안 지금도 아주 사랑을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저걸 가지고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보면요. 저걸 이제 중국 분들은 저걸 스낵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을 스낵으로 먹는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요. 지금 먹는 연령대가